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IELTS 스킬마스터 제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월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또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팅 주제하고 스피킹 주제는요, 우리 10월 13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토요일 날에 나왔던 문제, 라이팅과 스피킹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팅 한번 먼저 보실게요. 토픽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주제 보실까요? 자, most museums and historic places라고 나왔고요. 자, 얘네들이 mainly, 자, 여기서 주로 major visitors들이 foreign visitors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local people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낫이에요. 자, 그러니까 방문객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문하는 대상들이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박물관도 있겠지만 historic places 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경복궁이라던가 덕수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많이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지역 주민을 우리가 local people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이 Koreans라고 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방문을 안 한대요. 자,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 are reasons of this trend?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ause가 되겠죠. 그래서 왜 이런가요? 그 다음에 how can this be tackled? 어떻게 얘가 해결이 될까요? 라고 해서 뭡니까? 솔루션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유형은 cause and solution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cause solution이 최근에 나온 게 참 오랜만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제 계속 디스커스나 어그리 디스어그리가 주로 나오다가 cause solution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타스크 1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다이어그램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옛날로 좀 돌아. 다이어그램이 한참 안 나왔어요. 그 한 4개월 정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 2번 정도 연속으로 몰아서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또 저는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이 다이어그램이. 근데 또 이렇게 다시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둬야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코우즈 솔루션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 카테고리는 어디에 들어가죠? 역사.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경험,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성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더 해본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템플릿이 딱 만들어지니까 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역사에 관한 내용이고 코드 솔루션 문제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서론이 되겠죠. 서론에서 first impression이에요. 여기서 앞숫자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론을 굉장히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코드 솔루션은요, 서론이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원인과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거의 템플릿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샘플 한번 보시고, 아이디어 정리하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 샘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배경 얘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정보는 왜 그런지와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그건 본문과 그런 데서 이제 디벨로프를 하면 될 텐데, 주어진 정보는 뭐냐 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나 이러한 뮤지엄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방문객의 종류가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아지는데 지역 주민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주어진 정보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서론에 들어가야 되겠죠. 배경 얘기로 저는, 자, 그래서 뭐 such places라는 거 제가 이제 요약해서 얘기한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장소들이요, 자, full of visitors예요. 가득 찬다는 얘기죠. 뭐 이게 뭐 가득 안 차고 계속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런 장소들을 가면 이렇게 바글바글한 이유들이 외국에서 온 외국 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foreign visitors라고 안 쓰고죠, visitors from other countries 또는 other cultures라고 썼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이 꽉 차는데, 하지만 local visitors들이죠. 지역 주민들이란 얘기예요. 지역에서 오는 visitors는 keeps decreasing 하고 있다.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 두 가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샘플 우리 그 에세이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기 전에 저하고 이렇게 아이디어 정리를 한번 했으면 요 상황에 맞게끔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물론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Evidently, it is true that, certainly, it is common sight that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많은 historic places are full of visitors from other cultures. However,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ause solution은 그 뒤에 부분, 자, 원인과 솔루션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인들을 여기서 요약을 안 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바디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에세이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이거의 원인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디 플랜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원인을 분석할 때, 원인을 얘기할 때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동사구들을 한번 볼게요. 자, 뭔가를 찾는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들을 뭐 한다? 분석하겠죠. 애널라이즈를 해볼 것 같아요. 그죠? 그 원인들이 뭔지에 대해서 explore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적는 동사들은 여러분이 그동안 써오던 동사구들이 아니죠. 그죠? look for, 이거 아니 잊어버린 거 찾는 게 아니라 explore 해보거나 analyze 해보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한번 뭐 고민을 해보겠다. 뭐 consider 이런 동사도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찾아볼 거고요. 솔루션을,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뭐를 해볼까요? 뭐 solve the problem, 뭐 tackle the problem, deal with the problem 똑같이 쓰는 거니까 다른 동사 한번 써볼까요? 나는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방법들을 suggest 해보겠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propose 해보겠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introduce 해보겠다, 도입을 해보겠다, 제안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동사들로 쓰면 조금 우리가 cause solution을 쓸 때 좀 식상하지 않은 문장 구조로 바디 플랜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보듯이 많은 이러한 장소들, 문제에서 언급했던 그런 장소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항상 이렇게 바글바글 되죠. 자, 그렇지만 아쉽게도 불행히도 이 방문하는 숫자 중에는 지역 주민들, 그 국내인들은 계속 디크리즈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에세이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그 원인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들을 여러분이 서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고 그 다음에 꼭 직접 써보신 다음에 서론 우리 샘플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자, 우선 뭐 기본적으로 cause 솔루션이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옵션 하나가 뭐냐 하면 제일 쉬운 거는 바디 1에다가 원인 한 문단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 2에는 뭐를 쓰는 거예요? 해결책을 쓰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만약에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분명하다, 그냥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서제션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바디 1에다가 원인 1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붙여주는 거죠. 해결책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얘가 있고요. 원인 2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겠어요. 라고 해서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서포팅 하듯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원인과 솔루션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상황이 개선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러한 여행, 이런 관광지들이나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포괄적 그러한 의미에서 해결책이라고 하면 이 방법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제시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옵션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별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당장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뭔지에 따라서 옵션이 결정되겠죠.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자주는 안 쓰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요 방법도 가끔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샘플은 요 방식으로 썼고요.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 1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디 1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reason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원인을 쓸 거고, 바디 2가 해결책, 제안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reasons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reasons가 있는데 그 reasons들을 한번 살펴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토픽에. 자, 그래서 먼저 나는 내 생각에는요, 이게 굉장히 important하고 유용할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유용하나 하면 important to 분석을 좀 해보겠죠. 분석을 해볼 텐데 뭘 분석할까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똑같은 말을 서론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 하면 이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외국인들만 이런 장소에 많이 오고, 그리고 왜 그 국내인들은 감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 얘기를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들을 살펴보겠다. 이거는 계속 말을 반복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important to 분석하는데 뭐에 대한 겁니까? 왜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포팅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왜 감소를 하겠느냐? 그건 어디다 써야 될까? 이그젠플로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옵션이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secondly, in addition.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뭐를 분석할 거나 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reason이에요. 왜? reason인데 왜 뭐죠? 내국인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reason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클로징 센텐스지만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또 바뀌겠죠? 왜 그런지에 대한 서포팅이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왜 내국인들이 감소하는지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이유들을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이유와 내국인들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자, 뭐 이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미 샘플 앤서를 보셨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좀 정리가 되셨겠지만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왜 외국인들이 이런 역사적인 장소나 박물관에 많이 갈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프라인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 때문이래요. 물론 광고를 하고 또 그런 안내서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쪽으로 또 사람들을 유도하기 때문에 많이 가겠지만 그거는 어떤 표면적인 그런 배경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있는 관광지나 갔을 때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해보면 광고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유물이나 어떤 전시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행 가는 이유는 뭐죠? 그 나라 지역의 어떤 특징, 지역 문화나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그러한 다양한 그런 유물이나 전시물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장소를 가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가면 유럽의 어떤 전시관이나 역사관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 나라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장소를 많이 가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in addition이라고 저는 썼지만 두 번째 아이디어지만 사실은 어떻게 연결시키면 될까요? 하지만 however 제가 샘플 에세이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however 이러한 유물이나 이런 전시나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 그러니까 내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맨날 똑같잖아요. 그 레이아웃도 똑같고 전시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컨텐츠도 어때요? 컨텐츠도 변화가 없어요. 노 체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복궁이나 덕숭궁을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봐야 똑같으니까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10년 전에 가나 지금이 가나. 컨텐츠나 이런 게 노 체인지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때요? unattractive 한 거예요. unattractive 하니까 야 거기 가느니 그냥 그 앞에 있는 명동 가가지고 명동가 떡볶이나 먹고 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unattractive 하니까. 자,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된다? 내국인들의 숫자는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디1의 핵심은 외국인이 증가하는 거와 내국인이 감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secondly in addition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시품이나 이러한 전통적인 기존에 있던 방식들이 내국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보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텐츠나 레이아웃이 변하지 않고 몇십 년째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의 숫자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디어의 나열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샘플 앤서 보시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디2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토픽이 안 쓸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두 개의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토픽이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은 뭐가 필요하다? 두 개의 솔루션, approaches라고 했죠. 얘네들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동사 아까 뭐 쓰기로 했었어요? introduce도 있고 아니면 뭐 suggest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실행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요번에도 바디1하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어떤 솔루션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Y와 example 유형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서포팅을 하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second in addition처럼 두 번째, 왜냐하면 두 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식 두 개의 어프로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못 오게 막을 거냐? 그건 또 바보 같은 거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컬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해준다. 뭐 공짜 돈을 받는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해도 더 안 가죠. 우리는 또 오히려 또 비싸게 받아야 또 호기심이 생겨서 가기도 하니까 그거는 좋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제시를 했었죠. 한국인들이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내국인들이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시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트랙티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시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전시되는 뭐 이제 컨텐츠들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컨텐츠들을 뭐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어떤 현대의 사람들의 어떤 니즈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런 수준에 맞게끔 임프루브를 해야 돼요. 임프루브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시품이나 이런 것들을 임프루브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응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이나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디지털 그러한 디바이스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호감을 더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뭐 뒤에 우리가 라이팅에도 이제 스피킹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디지털 인바이러먼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구닥다리 방식 박스 안에 넣어놓고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레이아웃이라 그랬었잖아요. 이런 걸 전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여기는 세컨드에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어지는 게 걸리는 거예요. 전시품에 대한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가는데 가가지고 뭐 조선의 역사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왕조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 건물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려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 근데 경북국에 가니까 뭐를 해요, 요즘? 저녁에 뭐 이게 야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방문하게 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방문할 수 있는 다른 그러한 액티비티스 같은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액티비티스. 자, 그런 액티비티스들이 뭐 추가적으로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저녁 방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뮤직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뭐 방탄 이런 애들을 좀 불러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김에 이렇게 좀 또 둘러보고 그러다 보면 이거 괜찮네. 다음 주에 또 오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액티비티스를 조금 더 도입을 하면 사람들이 뭘 하게 됐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겠다. 이거는 너무 오글거리는 얘기고 이런 곳이 있었구나. 얘네들의 어떤 존재 existence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인식을 하게 되니까 한 번은 더 고민을 하겠죠. 이런 좋은 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더 방문을 해줘야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탄 와가지고 사람들 와서 구경하고 솜사탕 사 먹고 돈 쓰고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고 한 번 더 인식을 하게 해주는 그들의 existence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existence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첫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캠페인을 해야 돼요.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백날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방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사 프로라든가 다큐 프로라든가 뭐 이런 데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의 중요성,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장소들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는 거죠. 이런 장소들의 중요성 우리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의식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 걸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식이 바뀐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더 이런 장소에 대해서 방문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해결책은 두 가지. 요 first와 second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잘 융화가 돼가지고 적용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두 개 해결책입니다라고 해서 오늘 바디 두 가지 유형 다 뭔가 이렇게 디벨로핑 유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그젠플처럼 쓰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그젠플 유형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의 아이디어들의 연결성을 하나의 얘기처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보실게요. 자, 결론에 이제 뭐 앞에는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지금 위에서 비교를 한 게 아니라 분석을 했죠. 그래서 as studied above라고 썼어요. 만약에 비교를 했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죠? as compared abo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위에서 비교했는데 이건 비교는 아니었죠. 우리는 studied as analyzed 했죠. 자, 이거를 한 거를 보니까 이제 요약을 좀 해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외국인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내국인이 방문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너무 보링하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유다. 자, 그래서 그걸 쓸 거예요. 자, 위에 살펴본 것처럼 내국인 방문객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lack of programs예요. 또는 lack of activities예요. 뭐를 위한? for local visitors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activities가 너무 이렇게 좀 제한적이고 흥미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방문객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솔루션을 제시했죠. 자, 그래서 그 솔루션을 또 요약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자, 여기 W는 이제 without 같은 표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어로 잘 쓰는데 without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래도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 문장 같은 걸 쓴 거예요. 자, 빨리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내국인이 방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국인의 이러한 참여나 인식의 변화나 관심의 어떤 집중 이런 게 없다면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나 그러한 유물들은 cannot survive, continue to exist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걱정까지 여기서 대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라이팅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샘플까지 한번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샘플만 먼저 보시지 말고 제가 써드린 거 한번 직접 같이 한번 써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 스피킹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피킹 문제에 뭐가 나왔는지 볼게요. 자, 베이직 퀘스천스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순서대로 다 나올 수도 있고 요즘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은 다 걸리는 것들이니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파트 1에 나왔던 문제들 보면 딕셔너리 또 나왔어요. 이놈의 딕셔너리는 계속 나오죠. 근데 여러분 딕셔너리 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딕셔너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렉트로닉 딕셔너리와 그 다음에 페이퍼 딕셔너리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때 제가 딕셔너리 나오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었습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look up the words를 하는 게 아니라 guess the meaning in the context first, guess를 해보고 그래도 still don't understand, then look up the words in the dictionary를 찾겠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선글라스 얘기가 나왔는데 자, 선글라스는 뭐 이제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죠. 거기는 진짜로 이렇게 자외선 이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선글라스를 써야 될 만큼 자외선. 근데 요즘 어때요? 날씨들이 굉장히 햇볕이 뜨거워지고 있잖아. 이거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날씨 변화, 글로벌 뭐 템퍼러처, 클라이밋 체인지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패션 아이템으로 또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뮤직 오늘 다뤄볼 건데 뮤직 얘기 또 나왔습니다. 웨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파크스가 나왔는데 공원들. 자, 요거는 뭐 이제 얼번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엑서사이즈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인바이러먼트로 연결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드링킹 워터는 헬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환경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드링킹 워터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 good habits죠. to promote good health예요. 그래서 habit인데 habit인데 그 habit들이 뭐 하는 거나 하면 to promote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나서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워터를 드링킹 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면 좋잖아요. 뭐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그럼 뭐 끝나고 뭐 짐에 가가지고 운동해요.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니면은 뭐 보니까 잘 먹으려고 해요. 음식 잘 먹으려고 바이타민 뭐 테이크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 어때요? 드링크 워터를 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 학생들이 보면 저 답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의 뭐 70%가 물로 구성이 돼 있고 무슨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파트 1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drinking water가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니까 좋은 습관으로 나는 이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습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화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파트 1 문제들 중에서 오늘 뮤직에 관한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더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 몇 개 선별해 온 거예요. Do you like listening to music? 파트 1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게 먼저 what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얘기해 볼 수 있냐면 why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이 음악이 나한테 주는 뭐예요? 영향이죠. 그 영향이라는 게 좋아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베네핏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베네피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얘가 여러 가지 장점을 줘요라고 해서 사실 여기에서 듣고 싶은 거는 음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갖다가 Do you like listening to music? 그랬는데 Yes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뭐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음악이 주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템플릿 하나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 am very 뭡니까? fond of music이에요. be fond of 하면은 뭐뭐를 좋아한다라는 말이죠. 자, especially 파트 1이기 때문에 generalize 하지 말고 개인적인 얘기로 하라 그랬어요. 자, especially K-팝을 좋아하죠. 요즘 K-팝 붐이니까. 그래서 K-팝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K-팝을 좋아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BTS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BTS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요즘 최신 뜨고 있는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TS 이렇게 좋아합니다. especiall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기를 했어요. on the way to school or on the way to work or on the way to home 집에 가는 길에 얘네들을 음악을 듣습니다 라고 해서 얘는 뭐를 얘기한 거죠? how를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언제 듣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음악을 들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스트레스 너무 해소하지 말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트레스는 control the level of stress라고 얘기를 해주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때우기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fill in the time. 자, 뭐 이동하는 중간에 이런 것들을 좀 저 시간을 때우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파트 1은 절대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Yes, I like 이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because 이렇게 해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이니까. 자, 두 번째 나왔던 문제 한번 보실게요. Where do you listen to music? 어디서 듣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얘는 장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내 방에서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자, 로케이션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비지트를 하는지 오와 낫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툴을 이용하느냐. 툴. 자, 그래서 뭔가 다른 뭐 특별한 미인이 있느냐, 수단이 있느냐, 툴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장소들은 뭐 우리가 방 안에서 듣기도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뮤직 콘서트 홀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뭔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뮤지컬 같은 걸 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티어터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지트가 될 거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비싸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로 휴대폰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Where do you listen to music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답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과거에는요. 자, 여기서 어디서 듣나요? 라고 물었으니까 과거에는 나도 많이 갔어. 라이브 콘서트를 아니면은 뭐 티어터를 많이 갔어. 인조이 비지팅을 했어. 그런데 요즘은요. Time does not allow me to do so.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도록 타임이 허용을 안 해요. 시간이 허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터너티블리하게 나는 다운로드를 뮤직을 해요. on my mobile phones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store them on the mobile phones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n the way to home, 뭐 on the way to work, 집에 가는 길에 회사 가는 길에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서브웨이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나는 또 요즘은 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스몰 차지만 낸다 그러면.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의 조건이 있죠. 다운로드 해가지고 스토어에서 듣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이. 자, 인터넷 연결돼 있다면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As long as you have an access to the internet.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어 보이지만 빠르게 얘기하면 뭐 한 두세 줄로 끝날 수 있는,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as long as you have an access to the internet.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콘서트 홀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방법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트 1의 세 번째죠. What is your favorite type of music이죠. 자, 그래서 얘는 타입이에요. kind를 종류를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kinds라고 하니까 music이라고 해서 너무 국한시켜가지고 뭐 발라드 뮤직, 그 다음에 무슨 뭐 락 뮤직, 뭐 디스코 뮤직, 뭐 댄스 뮤직 이렇게 얘기할 텐데 클래식 뮤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퓰러 뮤직이죠. 그래서 뭐 그런 음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종류를 얘기해야 되겠고 파트 1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정도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아티스트를 또 좋아하는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템플릿 보시면요. Without doubt, I like something the most인데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favorite 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which do you 뭐 favorite, what is your favorite 이렇게 물어보면 favorite으로 물어보면 잘 쓰는 표현이죠. I like something the most. prefer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prefer, which do you prefer 하고 물어보면 I like something 뭐 I'm interested in something m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I like something more 이렇게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좋아 이 얘기니까 prefer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avorite이니까 the mo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연예인, 가수, 뭐 음악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이게 sometimes 뭐를 줘요? gives me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it gives me a chance to relax. 그쵸? 쉴 수 있는, 그래서 뭐 스트레스 없앤다고 하지 말고 wind down,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파트 2는 뭐가 나왔냐면 뮤직이 나오면서 미디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책, 북이 나왔어요. 근데 북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읽었었던 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 You recently read, 읽었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What the book is, 그래서 책이 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Who wrote the book, the book을 쓴 사람이죠. 얘 뭐예요? wrote 했다는 거니까 author가 되겠죠. 네. author, writer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뒤에는 the story를 얘기해달라 그랬죠. 그 얘기, 그 책의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컨텐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the book was good or bad, 그래서 나한테 미친 영향, 이거에 대해서 네 가지 서브 퀘스천스가 들어가 있는 문제였죠.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이제 기초 특강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그쵸? 한 30%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뭐를 넣을 거냐면 커런트 이슈 이렇게 넣어가지고 걔를 한 50 정도로 쓰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돼서 100을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여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 제너럴 이슈, 커런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트 2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조금 더 쪼개 봅시다. 자, 디테일스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서브 퀘스천스고, 그 다음에 커런트 이슈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정해져 있죠. This is why I find this book quite interesting.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이유, interesting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That's all from me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스 문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디테일에는 책에 대한 얘기 있었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Let me describe the book called or titled with a title. 뭐라고 이름이 붙어진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제목 붙여야 되죠. 제목. 자, 책에 대한 제목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작가는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쓰도록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요. 모든 문제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서 1분 정도 적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what the book is 하고 하면 타이틀 붙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얘기하면 될까요? 타이틀. 이 책을 책을 샀는지 어디서
where to buy. 어디서 샀는지 또는 어디서 읽었는지 얘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내가 서점에 갔다가 샀다. 그래서 읽었다. 또는 내 친구가 빌려줬다. 아니면 도서관에서 borrow했다. 아니면 이북으로 올라와 있는 걸 다운로드해서 봤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who wrote the book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쓴 다른 책, 뭐 another book이 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또 쓴 책이 있냐, another book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정통적인 그런 라이터인지 오서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의사인데 예, 이쪽 관련한 그러한 내용의 책을 쓴 건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면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한 소개. 그래서 뭐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되겠고, 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이 사람에 관련된 이 책을 하나 더 읽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was it first time for you to read his book or her book, 이게 처음인지 물어보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issue가 되는데, 그래서 overall this book was a good choice and it was very helpful and informative. 그래서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준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That's all from me. Thank you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50% 우리가 쓰게 되는 요 부분, current issue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할 건지를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내용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 양육에 관한 그런 책이었다,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다,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러면 그 내용에 집중해서 얘기를 쓰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건강에 관한 내용이죠. 정신건강에 대해서. 근데 요즘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뭡니까? 바디 앤 마인드를 굉장히 어떻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많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커런트 이슈, 사람들의 건강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 자체를 뭐 책을 읽는 방식,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했다 그러면, 근데 요즘 책들이 다 대부분 보면은 그냥 너무 이북만 많아. 이북이 많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페이퍼북스나 이런 것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북 때문에 이북이 뭐 이렇게 프리베일런트하고 커먼해지다 보니까 페이퍼북이 실제 상대적으로 페이퍼북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또 설명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커런트 이슈는 정말 잘 활용하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샘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끌었는지 꼭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파트 2에는 이 전략을 꼭 적용시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샘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파트 3 문제들을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당연히 파트 2가 북이었으니까 리딩으로 넘어가겠죠? 리딩으로. 첫 번째,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reading books or watching TVs or movies가 돼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or로 돼 있지만 and로 연결시키는 게 문법적으로 맞겠죠? 왜냐하면 between이 나왔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영화나 TV 보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화 보는 거와 TV 보는 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좀 할 말이 없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때요? 가장 큰 차이가. 책 읽는 거와 그 다음에 TV 보는 거. 책 읽는 거는 뭐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는데 TV나 영화 같은 경우는 비주얼 이펙트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책 읽는 거와 그 보편적으로 쓰는 그 부분이에요. 좀 재미가 없어서 좀 다르게 써볼 건데, 자, 처음에 템플릿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좀 어려운 구문을 썼는데 they가요 are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아니면 그들이 똑같다 그러면 they are totally similar with each ot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 in that 구문이라는 걸 썼어요. in that 구문. 자, 얘네들이 비슷하거나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문법을 깨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게 in that이에요. 다만 조건이 뭐가 있냐면 they are different, they are similar, they are identical 이게 나와야 됩니다. in that 이라고 돼 있고요. each has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each 각각이 뭡니까? 예, 그렇죠. 얘네들이 each has different 뭐가 있을까요? different한 time consumption이 있겠죠. 시간 소비에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쓰는 거에 다르죠. For instance, 예를 든다면, 자, 책을 읽으려면 얼마나 읽어야 돼? 책을 읽으려면 하루에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뭐 며칠이 걸릴 수 있죠. Several days가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영화나 TV 같은 경우는 뭐예요? TV나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뭐 couple of hours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reading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어떤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 하면 되겠죠. 의식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죠. 책은. 근데 영화는 뭐에 영향을 받죠? 비주얼 또는 사운드 이펙트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people are usually affected by stream of consciousness when reading books, but while watching TVs or movies를 볼 때는 people are likely to be 뭐 affected by visual or sound effect.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편적인 답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책과 영화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자, stream of consciousness, 의식의 흐름. 스토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benefits can children obtain from reading books?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거. 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imagination, creativity를 키울 수 있다라고 많이 해요. 자,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게?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질문하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책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러한, 다른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거꾸로 또 배울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템플릿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are so many advantages of reading books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러대기 뭐 이런 표현인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써야 돼요? But main one is that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어요? To learn 또는 or experience 할 수 있어요. Something that cannot be taught at school.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는 뭐 텍스트북 같은 것들이 되잖아요. 텍스트북스. 자, 그래서 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없는 뭔가 새로운 new experience가 something new 한 것들을 한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는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a new window라고 썼어요. to the unknown world.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뭐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멋있게 써보기도 했는데, 요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이 강의 보신 분들은 오늘 대박이에요. 진짜 이것만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디벨로프 할 수 있어요. 잘 해볼게요. 디벨로프 할 수 있는데 뭘 디벨로프 할 수 있냐면 learning ability, ability 또는 스킬.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굿 헤빗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책 자체에서 얻는 인포머티브한 그러한 컨텐츠들의 내용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 그 습관 자체가 learning skills, learning ability를 뭐 할 수 있다? 디벨로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베스트 웨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놨다가 써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how can we teach children to read wisely? wisely, 현명하게 읽을 수 있네요. wisely. 책을 그럼 어떻게 하면 미련하게 읽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고 책을 읽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to do this가 있어요. several approaches가 있는데 다 이것도 질러댈 거 아니란 얘기죠. 자, but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A가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one이 될 겁니다. The most effective one is something이라고 써도 되는데 약간 도치를 시킨 거죠. 거꾸로. 자, 여러 가지 approaches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buying them a lot of books. buying them a lot of books.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사주는 게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one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This is because 뭐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This is simply because 너무도 명백한 이유는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하냐면 아이들이 to help them이 뭐 할 수 있도록 뭐 to를 써도 됩니다. to read 하고 요 단어 기억해 두세요. read extensively.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책을 읽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한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책을 읽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가 뭐를 해야 되나? 자, schools should play important roles. For example, 뭐를 해야 되겠어요?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더 많은 컨텐츠, 많은 리소스들을 학교에서 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프로바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페어런츠는 뭐 해야 될까요? 페어런츠는 책을 많이 사주라는 얘기예요. 장난감 그만 사주고 Parents should buy a lot of books for thei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는데 buy 쓸 때는요. buy something for 누구라고 써야 되죠. 누가 들어가야 돼요? for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parents는 책을 많이 사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사주면 아이들이 while reading or exploring 하는 거잖아요. 막 탐구하는 거죠. 막 exploring a lot of books를 막 안에서 헤매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naturally develop ability를 키울 수 있어요. 그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to distinguish good books from bad ones. 복수의 이제 복수 형태니까 대명사로 once를 쓴 거죠. distinguish 하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wisely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현명하게 책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읽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distinguish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요 두 단어 distinguish good books from bad ones 또는 read extensively 요 두 단어는 꼭 wisely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실게요. What do you think of reading some self-help books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뭐 자기계발서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아이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보편적인 어른들에 대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책들은 보면은 뭔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famous한 어떤 people에 의해서 쓰여진 경우들이 많죠. 이제 실질적인 뭐 작가가 쓴 경우도 있지만 자서전 같은 그런 것도 보면은 뭐 유명한 뭐 CEO들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정치인들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유명한 스포츠 플레이어스들이 또 쓰기도 하고요. 예술가가 쓰기도 하고요. 종교인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뭐를 바꾸는 건데 자, 샘플 볼게요. Undoubtedly this can be a great option for readers들이 되겠죠. Who seek 뭘까요? 뭔가 나은 better life, 좀 더 나은 삶. better life죠. quality life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퀄러티가 이 형용사로 쓰이면은 이게 좋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this can be a great option for readers가 되겠어요. 그래서 can be a great chance 뭐 이렇게도 되겠죠. readers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to learn about 알게 되는 거죠. A shortcut in one's life. shortcut인데 이제 지름길이 될 수 있잖아요. shortcut 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뭐 to 뭐 success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우리가 또 learn about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ne's life 인생에 있어서 one's career life에 있어서 academic course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wisdom이나 그들의 experience 경험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거꾸로 우리가 이제 learn about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책들이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readers에게 제공을 하는데 뭐냐면 motivation하고 encouragement 잘 살고 있어.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관습이나 그다음에 사회에 있는 어떤 소셜 매너나 이런 것들을 자, 요 표현 하나 적어 줄까요? unwritten social norms라는 단어 쓸게요. 성문화되지는 않은 쓰여지지는 않은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을 잘할 것 같아요. behave in a socially acceptable한 way. 소셜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동으로 행동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는 이제 단어들을 여러분이 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저 표현들은 약간 애드립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undoubtedly this can be a great chance for people who something 하는 사람들한테 because this is simply because 이런 애드립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표현들을 조금 보시고 좀 포멀하게 얘기하는 습관을 잘 들이시면
그냥 회화하고는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말하는 그러한 태도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던 대로 제가 샘플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이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휘는 외워야 되겠지만 많이 읽으세요. 많이 따라 읽고 소리내서 읽고 휴대폰으로 저장해서 녹음해서 들어보고 다시 한번 개선해서 다시 해보고 리바이즈 해본 다음에 다시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달에 기출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